정부가 추진하는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개정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12.3 계엄과 탄핵소추 등 혼란한 정국의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충주에서 완충된 수소버스가 시동을 걸자마자 폭발해 3명이 다쳤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폭발 사고는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주의 공군부대에서 10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두고 운전병 측이 차량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언젠가는 벌어질 사고였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새벽 시간 비틀대던 음주운전 차량이 택시기사의 추격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로 차를 몰던 사람은 미등록 외국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던 중부내륙특별법이 법안 발의도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때문에 멈춰버린 건데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재개가 불투명합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진 특례들을 다시 넣어 전부 개정을 추진하겠다던 국회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실패하는가 하면 바통을 이어받겠다고 선언한 여당 의원 역시 특례 수와 내용이 다른 자체 법안을 따로 내면서 천신만고를 겪은 중부내륙 특별법. 연기를 거듭한 끝에 여야 공동대표 발의라는 돌파구를 찾았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서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습니다. 발의하게 될 겁니다. 발의하게 될 것이고요. 이현희 의원이 발의할 생각으로 했고 여당 의원들이 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현희 의원실은 난개발 우려가 있는 환경 특례를 일부 없애고 예타면제 대상 사업은 추가하는 등 충북도안을 수정해 국회 의안과에 낸 상태. 연내 발의를 위한 절차가 순조로웠는데 하룻밤 사이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회의 모든 관심이 나라를 뒤흔든 대통령 탄핵 정국에 맞춰진 겁니다. 이현희 의원은 내란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최우선이라며 사태와 무관한 일정은 모두 대통령 탄핵 이후로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사태 수습 전까진 국회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이 마무리된 이후에 중부내륙 발전 특별법을 발의를 해서 안정적인 전국 상황에서 개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현재로선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한인 내년 6월까지 발의가 미뤄질 수 있는 상황. 연내 개정은커녕 발의조차 실패한 충청북도는 당장 석 달 뒤 행정안전부에 내야 하는 발전 계획안에 특례를 담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만 다른 시도의 특별법들도 국회 처리를 대기 중인 만큼 기회가 올 수 있다며 발의를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임위 심사라든지 법사위 심사라든지 이런 논의의 장이 열렸을 때 다른 지역 특별법과 한꺼번에 논의가 돼서 한꺼번에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발의 자체는 돼 있어야 된다. 제정 1년이 지나도록 개정안 발의조차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된 특별법. 2032년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인데 실속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약계층을 위한 대표 사업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지사와 오세훈 시장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업무 협약을 하고 대표 사업을 서로 벤치마킹하기로 했습니다. 두 자치단체는 공동 전담팀을 꾸려 충북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 모델을 만들고 내년 1년 동안 서울 2개 병원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도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무료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서울런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의 한 수소 충전소에서 충전을 마친 시내버스에 시동을 걸자 버스 뒷부분이 폭발하면서 3명이 다쳤습니다. 폭발 직전 차량 내부에서는 한 차례 굉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 합동조사반은 차량의 자체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충주의 한 수소 충전소. 충전기 옆에 세워둔 버스의 뒷부분이 갑자기 폭발해 차체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이 사고로 파편에 직접 맞은 충전소 기술자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차량 내부에 있던 운전기사와 정비사도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버스 충전 완료 후
버스에서 시동을 걸고 약 10초경에 차량 뒷부분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폭발 직전 차량 내부에선 한 차례 갱음이 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소버스 근처에 있던 관계자들은 모두 이 부품이 터지는 듯한 1차 폭발음을 들은 뒤 2차 폭발로 이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부품에서 이상이 있으면 그런 소리가 가끔 나거든요. 충전잭을 뽑고 나서 차량 엔진룸을 열어봐서 소리라든지 눈으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문을 닫은 다음에 시동을 켠 거예요. 사고가 난 차량은 현대자동차가 제작한 일렉시티 수소 전기버스로 지난 2022년 8월 출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 전 버스 계기판에 오류 코드가 떠 정비센터로 가기 전 충전소에 들렀다가 폭발 사고가 난 겁니다. 오류 코드는 고전화 배터리를 충전하는 발전기와 관련된 것으로 이번 사고에서 어떤 부품이 폭발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에 관련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차후 조사를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수소 차량 도입 이후 차량이 폭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계 당국이 정확한 폭발 원인 조사에 나선 가운데 충주시는 당분간 해당 충전소 운영을 중지하고 충주 지역 내 수소버스 운행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지난주 충주의 한 공군부대에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차량 사고는 기존에 운행하던 차가 고장나 다른 차를 몰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군부대 병사들은 평소에도 차 고장이 자주 발생했다면서 언젠가는 벌어질 사고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용 화물차 오른쪽 뒤편에 나무 조각이 박혀 있고 화물칸을 덮은 천막은 찢겨나갔습니다. 길 위에는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고 사고 현장 주변은 통제된 채 비닐로 덮였습니다. 지난 19일 충주 제19 전투비행단에서 병사들을 태운 화물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화물칸에 타고 있던 병사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다친 병사 중 1명은 수술까지 받았는데 나흘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병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곧바로 경찰에 입건됐는데 취재진은 운전병의 부모를 만나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고 제동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운전병의 주장입니다. 시작한 지 한 2-30초도 안 돼서 차량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림을 느꼈답니다. 그 쏠리는 핸들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브레이크 제동을 밟았으나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사고 당일 기존에 몰던 차가 고장나면서 정비를 맡겼는데 대신 배정된 차량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차량은 누적 주행거리가 30만 킬로미터를 넘고 고장도 잦아 평소에는 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병을 비롯해 같은 소대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병사들도 평소 차량 고장이 자주 발생했다며 언젠간 벌어질 사고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참 이게 언제 일어날 그런 사고였다. 보통은 브레이크 고장이거나 아니면은 기어 변속 문제라던가 6개월에 한 번 터질 때도 있었고 아니면은 수리를 갔다 왔는데 또 터지는 경우도 있었고. 사고 차량은 1.25톤 군용 화물차로 화물칸 탑승 정원은 10명인데 사고 당시에는 1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안전띠가 있었지만 정원을 초과해 착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군인 가족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는 사고는 안타깝지만 운전병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선 안 된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량은 말도 못할 정도로 노후된 차량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인데 모든 책임을 운전병에게만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경찰과 군은 조만간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사고 상황을 재현하는 등 현장 합동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차량 결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항소심에서 감형된 우송 참사 임시재방 공사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청주지검은 항소심 재판부가 임시재방 부실 축조와 침수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임시재방 시공계획서 등 위조한 증거 사용을 인정하지 않아 대법원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임시재방 부실공사 책임이 있는 현장 소장은 징역 7년 6개월에서 6년으로 감리단장은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오송 참사 1주기를 다룬 MBC 충북 기획보도 기억과 망각이 올해의 충북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이지현, 김은초, 신석호 기자는 참사 현장의 미공개 영상을 확보해 당시 참상을 재조명하고 남겨진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책무 등을 5회에 걸쳐 연속 보도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아픔과 치유, 책임의 단어가 담긴 보도였다며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취재라고 평가했습니다. 새벽 시간 만취해 중앙선을 넘나들던 음주 차량을 택시기사와 승객이 뒷조차가 붙잡았습니다. 잡고 보니 미등록 외국인이었는데 이 택시기사는 벌써 4번째 음주운전자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승용차 한 대가 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아슬아슬하게 차선을 바꿉니다. 뒤따라가던 택시기사와 택시 승객이 금세 눈치챌 정도입니다. 술 먹었구나. 음주운전인데요? 빨간불에도 멈춰서지 않아 더는 위험한 상황.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신고를 부탁합니다. 신고할까요, 형님? 네. 그리고 음주 차량을 쫓아 추격을 시작한 택시. 위치를 다시 말씀드리려고 연락드렸는데요. 연수지구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차량이 속도를 내 6차선 도로 중앙선을 넘나들고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도 합니다. 하지만 택시가 추격을 멈추지 않자 주택가로 음주 차량이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도망가. 지금도 정문 쪽으로 오다가요. 7분가량 이어진 추격전은 음주 차량이 주차된 트럭의 뒷부분을 부딪힌 뒤 한 빌라 앞에 멈춰서면서 끝이 났습니다. 신고자분이 어디로 차를 쫓아가고 저희는 그 신고자분 가시는 길 쪽을 가서요. 순찰차 2대로 그 앞뒤를 막았어요. 음주운전자는 동남아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으로 면허도 없이 운전했습니다.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택시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벌써 4번째 음주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딱 봐도 이게 음주운전인지 졸음운전인지 이게 눈이 이렇게 가요. 제가 그 사고를 추격을 해서 사고를 막아서 제 2차 사고나 뭐 다른 사람이 안 다치고. 경찰은 이 외국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로 인계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현직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22부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스토킹한 혐의로 41살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흉기에서 DNA가 검출된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돕기로 했습니다. 충북교육청과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는 오늘 간담회를 갖고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활성화, 조합 추천 수익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6,722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음성군이 지역 화폐인 음성행복페이의 월 구매 한도를 내년부터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립니다. 명절이 있는 1월과 10월, 가정의 달인 5월에는 구매 한도가 70만 원으로 늘어나며 결제액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합니다. 음성군은 이 밖에 1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마련해 이자를 지원하고 매달 전통시장 장보기 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체납한 12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청주시는 이들 체납액을 합치면 10억 원에 이르며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감출 우려가 있어 6개월간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고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를 확대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 항공이 인천 라오스 노선을 신규 취항했습니다. 인천과 라오스 팍세를 직항으로 오가는 신규 노선은 내년 3월 19일까지 주 2회 수요일과 토요일마다 운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